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래는 활발해지지 않을까 너무 많이 생각이 알려주시는 듭니다. 거예요. 네. 뭉쳐가지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빌산한 부동산 중개법인의 윤상현 상무님 모셨습니다. 상무님,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빌산 중개법인의 윤상현 상무라고 합니다. 첫 번째, 그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할 때 그 양도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 그 민간 임대주택 양도세, 법인세,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기준이 이제 상향됐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주택자, 간주 임대료, 과세, 그 다음에 전세 이주택자도 과세가 확대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, 그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할 때 그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 그리고 매수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먼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 입장에서 그 매매가 변동 가능성이 있을까요?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빌딩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개정안이 하나가 있는데요. 네, 2022년도 10월달 유권 해석 변경으로 인해 매매 특약에 따른 잔금 청산 전 용도 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이 계약 시점에서 양도 시점일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. 이번에 다시 변경된 거는 판정 기준일이 양도 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. 시행이 되면은 그 주택 매매가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 그리고 매수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매도자 입장에서 그 매매가 변동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2022년도 10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팔기 좀 어려워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. 다만 이번에 다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택을 팔기 조금 수월해지는 시장이 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조금 더 금액을 올려가지고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기존에는 그 주택을 상가로 그 변경하면은 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그 양도세 부담이 엄청 컸었거든요. 그래서 좀 거래가 줄어들고 실제로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됐었어요. 근데 이번 개정으로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. 급매물들이 사라지는 게 저희 시장에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으로 매각을 했을 때 매수자가 매수자한테 발생하는 중과 부분만큼 금액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다만 지금 이게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중과세 이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반면에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주택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어려웠었고요. 그리고 그렇죠. 두 번째로는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 대부분인데 그때 법인으로 매입하실 때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가 있었습니다. 거의 약 그냥 일반 세율보다 3배 정도의 취득세를 더 내면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가 다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거래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도는 이제 이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 같고 네. 매수자는 이게 세금 이제 취득세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지만 아마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매매가는 네.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?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이게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지금 현재 매도자와 연락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매도 금액을 기형적으로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너무 기형적으로 오른 그런 매가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개정안이 정리가 되고 매도자들도 이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생기고 매수자도 생겼을 때 좀 정리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로 좀 매도자가
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? 아직은 이게 개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. 2월 말쯤에 공포가 되고 나서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기재부에 연락을 해봤을 때는 큰 변동 없이 이게 시행이 될 거라고는 뭐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, 다만 이게 시행이 정말 안 될 수도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게 공포가 되기 전에 너무 미리 그걸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. 그게 공포 후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너무 급한 거래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매수자가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? 이런 개정안이 발표가 됐을 때 좀 기형적으로 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좀 현상이 있습니다. 그런 기형적인 매가를 너무 다 받아주진 마시고 조금 정리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에 매입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. 변수가 있을까요? 아니면은 좀 약간 묘책 같은 게 그쵸. 있을까요? 묘책이라고 하면은 우선 지금 그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이 아직 매도자분들이 스터디가 안 돼가지고 아직 그 금액을 유지하면서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좀 저렴하게 거래를 해 두신 다음에 조건부 특약으로 이게 공포가 됐을 때 해제를 하고 혹은 뭐 이제 다시 계약서를 쓰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대부분 그 법인으로 매입하시기 전에 개인으로 먼저 거래를 하신 다음에 법인 설립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시 계약서를 쓰는 시점 자체를 이제 공포 이후에 그 법인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은 그 공포 이후에 작성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묘책일 수 있지 않을까. 너무 많이 생각이 됩니다. 알려주시는 거예요. 네.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혹시 마지막으로 뭐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? 2022년 10월 달 전에 저희가 이런 계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계약서 특약에다가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인해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. 그것도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포 전에 먼저 계약을 섣불리 쓰셨다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주의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윤상현 상무님과 함께 2024년 세법 개정안, 특히 주택을 상가로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올해 뭐 다들 이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